자, 안녕하십니까.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형태로 두 가지를 내드렸죠. 하나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추석은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 되면 10월 3일 정도 되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면대면 수업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 잘 준비를 하시고요. 그때 만나 뵙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제 각종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서로 롤플레이 형식으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작성했고 자기 것은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은 면접관, 한 사람은 취업 준비자 형태로 해서 상호간에 앉아 질문 형태로 한번 롤플레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안에 보강을 하도록 할게요. 또 추석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다 잊어버리고 했으니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이제 보통 체크하는데, 우리가 일반 면접하고 틀리게 외식과 관련된 면접이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된다. 좀 더 어피어런스한 부분, 용모 같은 경우 뭐 잘생기고 못생긴 거를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표정이 밝고 미소 짓는지, 또 신체적으로 또 우리의 임무는 외식업계의 특징은 라이브 쇼다. 그리고 손님들이 많은 시간대가 몰리는 시간대가 있다 보니까 업무의 강도가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세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좀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제 뭐 좀 더 활기차고 민첩하게 움직인다든지, 또 뭐 되면 좀 더 호감이 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 질문에서 뭐 말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어떻게 풍기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전공으로 가시려면 항상 미소 짓고 좀 더 밝은 표정, 좀 더 민첩하게 알아서 하는 거, 좀 에너지 레벨이 넘치는, 바쁜데 허술하게 움직여야지, 바쁜데 천천히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그런 내용이 또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리자가 되고 경영자가 되었을 때 사람을 선발할 때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 성품에 대한 기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장 과정에 다른 친구를 배려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왜냐하면은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면대면이 많다 보니까 그냥 자기 혼자만 잘하고 자기 혼자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로서 일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좀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 뭐 막말로 아르바이트 가서 뭐 몇 개월 정도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뭐 본심은 자기가 진짜 뭐 해야 될 거 한 달만 일하겠습니다. 두 달만 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일을 가르쳐 놓으면 그만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무조건 6개월 이상은 하겠습니다. 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도 자기소개서에서요 좀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와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같이 나갈 수가 있겠구나.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자기소개서에 과거를 비추어 그러한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게끔, 과거에 자기가 나는 자격증을 뭐 이렇게 따기 위해서 얼마간 6개월간 뭐 준비를 했다. 그 다음에 내 자격증이 지금 현재 한식, 일식, 양식, 뭐 커피,
그 다음에 제과 제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 이 친구는 그래도 성실하게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능력이 있구나. 자,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 그래도 조리사 자격증 있는 사람과 자격증 없는 사람 어느 정도 능력을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를 많이 할수록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준비. 자, 준비한 거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을 좀 해놓고요. 또 그 다음에 좀 더 적응할 수 있는가? 적응성. 자, 환경적으로 뭐 요즘 같은 경우 급변하고 또 양성평등 여자 상사도 있을 수가 있고 나이 어린 사람이 또 위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꼬마 손님들 오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반말하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그러한 형태. 제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골든 룰을 따르고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응성. 그 다음에 뭐 급할 때는 또 빨리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루틴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회사가 아니라 공장이 아니라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돌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상황에 맞춰서 즉 뭐다 라이브 쇼니까 라이브니까 생쇼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해야 된다.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 뭐 하기 싫은 일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그다음에 뭐 열심히 일해도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 적성. 자, 자기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각 친구들마다 뭐 커피 아니면 제과제빵 또 일식 그다음에 뭐 한식 디저트 또 양식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식 뭐 집안에서 중식을 했기 때문에 이 계통으로 가겠다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자기 계통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첫째는 자기가 이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좋아서 하게 된 그런 의미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유추해서 아주 좋은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장님이 아주 잘해줘서 뭐 우리 부모님도 초청해줘서 중식을 대접해주고 부모님들도 중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행복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쪽 계통으로 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빵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통해서 또 옛날에 어떤 형태가 있었나요? 짜장데이라 해서 그 짜장면을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디에다가 아파트 앞에 있는 짜장면 집인데 그 짜장면 집에는 누굴 나눠주냐면은 어르신들 언제 토요일만 토요일 낮 시간대는 다른 손님을 안 받고 어르신들만 아파트 앞에 있는 어르신들만 받아서 뭘 한다 대접을 해준 거예요. 짜장면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분은 그렇게 선행을 하니까 아파트가 물론 좀 노후화됐겠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다? 아파트에 오는 손주나 아니면 어떤 현상, 자녀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어르신들한테 뭘 드시겠습니까? 뭐 먹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집안에서 같이 먹을 때 그 짜장면 집을 선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또 어떤 거냐면은 고깃집인데 고기를 대접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주말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살 같은 거는 이제 보조를 받고요. 그걸 이제 고기를 사박기를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뼈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뼈를 가지고 곰탕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되면 물론 가스비는 좀 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기도 좀 넣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은 다른 것보다는 이윤이 아니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2회 정도. 그랬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또 고기 먹을 일도 있잖아요. 가족들하고. 그러면 어디 그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 기타 등등 그 외에도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또 그거 한 거는 이제 고아원에 제가 경험할 때는 이제 일할 때 이제 뭘 주냐면 땡땡 햄버거를 네, 주는 거예요. 언제 1년에 뭐 매달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린이날이라든지 크리스마스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에 그 친구들한테 무료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이 다른 독지가들이 이제 방문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거 먹고 싶니 했을 때 이 브랜드를 같이 도와준 분들을 생각하고 찾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뭐가 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이고 또 베풀면 그렇게 돌아온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자, 이런 지원 동기를 먼저 그걸 통해서 이래 느끼기 때문에 나는 빵가게를 한다든지 빵가게를 하게 됐다든지 이런 어, 이미지 그런 것들을 또 기록을 해놓으면 아주 좋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문제에 대한 이제 뭐 대안 제시 같은 거, 뭐 어떤 질문을 할 때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정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거기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될까요? 중요하겠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있다? 담배 인삼공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질문해요? 면접 볼 때 담배 피는 곳은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팔잖아요. 담배 인삼공사. 자, 담배 파는 거. 자, 그쪽 사장은 담배 팔면서 면접 볼 때 직원들을 모집해요, 안 해요? 모집합니다. 모집할 때 뭐 준다? 담배 피면서 면접 봐요. 외국에도 마찬가지고. 자, 그 진로나 뭐 하이트나 이런 곳은 면접 어떻게 봐요? 술 마시면서 면접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다. 자, 앞으로 커피 가게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커피를 먹여가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또 빵가게다. 그럼 빵을 먹여가면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담배 인상공사에서는 담배 파는 사람들한테 뭐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담배를 팔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담배 피는 게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자, 우리가 하는 일은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판매합니다. 물론 인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잘 알다시피 면역력을 키우고 또 뭐 활력을 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런 대안적인 제시 능력, 또 많은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데 대한 답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논리성에 대해서 뭐 질문하는 거. 뭐 기본적인 질문들 굉장히 많잖아요.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에 이제 적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 100%다 맞지는 않겠지만, 하나쯤은 자기가 얘기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감명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으면 좋겠죠. 네, 저희 좌우명은 자강불식입니다. 자, 자강불식. 자강불식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면접관이 다시 또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자기가 유창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작은 불식은 스스로 자, 강할강 강해지려면 불식, 자, 안이불 휴식식, 자, 쉬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저희 좌우명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것도 잘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같이 함께 하더라도 좋을 사람이다. 라는 논리성과 또 목표를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또 존경하는 인물과 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한 번쯤은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논리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윤리, 지금 윤리 같은 경. 자, 자동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수리를 잘못하면, 뭐 한 사람들이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런 부분들이 다칠 수 있지만, 음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윤리적으로, 뭐, 보관을 잘못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음식에 독극물, 보톡스륨,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치명적인 독, 아니면 뭐 식중독,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잘못된 뭐가 있다, 사상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뭐 알다시피 묻지마 이제 문제들 많잖아요, 그죠? 좀 안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윤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기만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 자, 근무 시간 같은 경우, 또 이 외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처럼 9시에 와서 6시에 딱 퇴근하는 그러한 일정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그럼 뭐다? 아침 시간대 와서 뭐 5, 6시에 퇴근한다든지 12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 10시에 퇴근한다든지 또 뭐 7, 8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5, 6시. 왜? 도시락 같은 거, 단체 급식 같은 거, 야참 같은 거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에너지 레벨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는 거. 자,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사람이 놀 시간에 뭘 한다? 일을 한다. 왜? 보통 뭐 토요일, 일요일 관광지 같은 경우에 그런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 업무에 많은 비중이 높고 일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놀이공원, 뭐 여름철 하는 이런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못 놀 때 휴식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놀 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미래를 본다면.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질문했을 때 자기만의 답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 이 외식과 관련된 인사 관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뭐 금전적인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 카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자, 예를 들자면 또 무슨 문제냐면은 이 외식과 관련해서 이제 외상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좋죠, 그죠? 뭐 어음을 발행해서 1개월 뒤, 2개월 뒤, 3개월 뒤에 준다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3개월씩 계속 밀려가 있는 거예요. 각종 고깃집이나 이제 물품 납품하는 집들 살펴보면 그런 문제들 있는 곳을 이제 직접 겪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또 과거 같은 경우에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이제 금전을 직접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 금전을
좀 손을 대는 이제 그러한 경우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관리상 아주 비싼 이제 원재료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동, 도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분실이라든지 내가 직원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 왔어요. 어떻게 한다? 뭐 고기 자 5인분 줘야 되는데 아주 비싼 뭐 송이하고 쇠고기 비싼 거 자 10인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5인분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인분 뭐 보통 1인분에 뭐 4만 원씩 잡으면 소고기 4, 5, 20만 원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아는 사람 왔다고 내 친구들 막 온다 해가 고기 막 주는 거예요. 무로 무상으로 무상은 아니고 돈 계산을 하지만 12분 끊어놓고 뭐 2, 3인분 먹은 걸로 계산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들, 이런 이제 뭐 각종 금전 관계라든지 아니면 육체적인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한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자기의 직장관은 무엇이냐. 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꿈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나의 꿈도 실현하는 거. 뭐 바로 뭐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기술 배우고 나가서 창업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좀 조절해서 여기에서 목표는 1차적인 목표는 제가 뭐 점장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위에 있는 슈퍼바이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단계적인 이제 목표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겠죠. 저는 5년 안에 여기에 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고요. 또 뭐 업무가 전환 배치된다든지 원하지 않는 업무를 맡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뭐 가족 간의 뭐 갈등에 대해서 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 매장이 바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랬을 때 좀 더 올바른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는 첫 번째로 저 대신에 가족의 행사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가장 먼저 스케줄에 대해서 2주 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만약에 갑자기 일이 발생한다면 저 대신에 업무를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중에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은 안타깝지만 저희 부모님께 뭐 양해를 구하고 회사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좀 더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또 센스 있게 대답하면 좋겠죠. 제가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위에 상사분하고 다시 한번 더 상담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려를 뭐 선처하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여러분들은 이런 외식과 관련된 전공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자기의 지식과 스킬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자 교육에서도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실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두 가지 난리지적인 지식적인 음식에 대한 각종 자기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론적인 무장과 또 뭐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한다? 어, 그러한 실력을 보여줄 때 위에서 인정받고 밑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인재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면접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뭘 해라고요? 준비를 해라고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해서 위드 코로나로 면대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자기의 길을 밝힐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